안녕하세요. 또야 사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탄성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탄성력의 정의부터 가실게요. 탄성력이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입니다. 탄성력을 갖고 있는 물체를 우리는 탄성체라고 불러요. 탄성체는 탄성력을 갖는 물체라고 적어주실게요. 대표적인 탄성체가 바로 용수철 또는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력은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사진의 제일 오른쪽처럼 자전거 안장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에도 용수철이 설치되어 있어서 탄성력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장난감으로도 또는 놀이기구로도 활용이 되고요. 기타와 같은 악기에도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기구에도 탄성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으로 가서 탄성력의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탄성력의 방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내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변형시켰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은 왼쪽으로,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내가 이 물체를 왼쪽으로 밀었다면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즉,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용수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용수철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어요. 자, 이 용수철 위에다가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방향을 표시할게요. 용수철을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작용한 힘입니다. 이때 용수철은 어느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죠? 왼쪽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빨간색으로 왼쪽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수철의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참고로 물체에 작용한 힘과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은 그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용수철을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긴다면 탄성력 역시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가실게요. 반대로 이번에는 용수철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용수철에 작용한 힘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작용한 힘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용수철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것이 바로 탄성력의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탄성력이라고 적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성력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작용한 힘과 크기는 같습니다. 다시 탄성력은 작용한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탄성력은 작용한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탄성력의 크기를 적어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탄성체가 많이 변형될수록 탄성력도 세게 작용하거든요.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수철을 4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면 탄성력의 크기 역시 4N이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요. 자, 밑에 생각해보기 가겠습니다. 제목은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측정하기 실험입니다. 방법은
왼편과 같이 세팅을 해놔요. 용수철을 매달고요. 그 용수철의 끝에 자의 0점 부위를 맞춰서 자를 세팅을 해서 용수철에다가 추를 개수를 달리하여 매달므로써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때 보통 사용하는 요 추의 무게는 추의 질량이라고 할게요. 추의 질량은 보통 각각 100g짜리 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추를 1개 매달았을 때, 2개 매달았을 때, 3개 매달았을 때 추의 개수에 따른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표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추의 개수를 가지고 추의 무게를 환산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옆에 그래프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표의 데이터를 우리가 예상해서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추를 1개 매달았을 때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2cm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를 2개 매달면 그러면 용수철은 몇 cm가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4cm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추를 만약에 3개 매단다면 그럼 용수철은 몇 cm로 늘어날까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6cm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추의 개수를 가지고 추에 작용한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중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게와 질량을 비교하면서 자, 요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1N은 약 몇 g의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그렇죠. 100g의 물체에 작용한 그냥 중력의 크기 말고 여러분 지구 중력의 크기라고 적어봅시다. 지구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하죠. 따라서 추를 1개 매달면 그 추의 질량이 100g이기 때문에 추의 무게는 얼마라고 하셔야 되냐? 대략 1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추를 2개 매달았으니까 추의 무게가 몇 뉴턴이죠? 2N입니다. 추를 3개 매달았을 때는 추의 무게가 3N입니다. 자, 이 추의 무게는 바로 용수철을 아래쪽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얼마만의 힘으로 잡아당기느냐와 같습니다. 즉, 추의 무게는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추의 무게, 즉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탄성력의 크기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를 1개 매달아서 아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1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 용수철이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의 크기도 1N이었던 거고요. 추를 2개 매달아서 용수철을 2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면 탄성력의 크기도 2N이었던 거고요. 추를 3개 매달아서 용수철을 3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면 탄성력의 크기도 3N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연습이 되어야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항상 X축, 자, 이 가로축이 X축입니다. 그리고 Y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X축의 제목과 단위가 들어가고요. Y축의 제목과 단위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점은 여기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숫자 0을 적어 주실게요. 이 그래프는 추의 무게에 따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왼쪽에 작성한 표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냐면 요 두 번째 줄 추의 무게, 세 번째 줄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 요 두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추의 무게는 몇 뉴턴이었죠? 그렇습니다. 1, 2, 3뉴턴이었죠. 따라서 균이랑 간격으로 3개의 점을 X축상에 찍어주시고 각각 1, 2, 3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몇 cm였죠? 2, 4, 6cm였습니다. 또 Y축에다가 균일하게 점을 찍어주시고 2cm, 4cm, 6cm를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를 달지 않았을 때, 즉 추의 무게가 0일 때 용수철 늘어난 길이도 0이었습니다. 원점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를 하나 달았을 때는 용수철이 2cm 늘어났죠? 추를 하나 달았을 때 용수철은 2cm 늘어났다. 이 두 점선의 교점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요. 추를 2개 달았을 때는 몇 cm가 늘어났습니까? 4cm입니다. 추를 2개 달았을 때 용수철은 4cm가 늘어났으니까 이 두 점선의 교점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를 3개 매달았을 때 용수철은 6cm가 늘어났습니다. 이 두 점선의 교점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요. 4개의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형적인 비례관계 그래프입니다. 직선형으로 위로 뻗는 이 그래프는 전형적인 비례관계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결과로 가겠습니다. 결과,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도 늘어난다. 이게 결과죠. 자,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는 뭐와 같다 그랬냐면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추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용수철을 잡아당기니까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같다고 했었고요. 용수철에 작용한 힘의 크기만큼 탄성력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즉 탄성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방향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 즉 탄성체가 변형된 정도는 탄성력의 크기와 뭐 한다고? 무슨 관계라고? 비례 관계다. 탄성체의 변형된 정도와 탄성력의 크기는 비례 관계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실험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탄성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힘인 부력에 대해서, 부력과 마찰력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